중개인은 리드를 하는 직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드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리드를 잘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리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중개인이 리드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리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거에 달린 건데, 이 리드를 잘 하시려면 우선 주도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손님이 방문하면 그때부터는 이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이 주도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리드를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제는 이 주도권에 대한 개념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다들 대략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주도권이라는 게 실전에서 쓰이는 이 실전적인 개념은 안 잡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걸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이게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주도권을 쥐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갑을 관계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주도권을 지나는 게 리드를 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비슷한지는 저도 사전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 비슷한 의미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엄연히 따지면 많이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단으로 치면 서로 단의 높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드는 이쯤에 있고 주도권은 이쯤에 있어요. 단 높이가 달라요.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리드에 주도권이 포함되어 있다. 훨씬 작은 개념이다. 주도권은 리드보다 훨씬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겁니다. 이게 이런 개념을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빈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리더는 방향성이나 목적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방향이나 목적. 근데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리더가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드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드를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잘할 때 싹을 틔워주고 또 본인 스스로 운 좋게 상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견하고, 누구나 리더로서의 자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히도 이런 싹을 틔울 기회 자체가 없어요. 감투를 씌워준다고 해도 다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중개업 자체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10분 발휘해야 되는 직업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미 중개업에 발을 담그고 계약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줄 안다. 그럼 그때 그 집단을 주도권을 가지고 수월하게 리드를 하게 되는 거지. 자동차로 비유하면 주도권은 운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대. 주도권을 쥐었다 그러면 이제 운전, 즉 리드를 할 준비가 된 거고 리드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이지, 반드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리드를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운전은 내가 하고 방향성이나 목적지를 정하는 거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어떤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도권을 손에 쥔다는 거는 제대로 리드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뭔가 어떤 키, 열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드를 쉽게 하려면 주도권을 먼저 쥐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주도권이 없다고 해서 리드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중계를 할 때 떠올려 보세요.
다들 항상 손님을 리드를 하긴 하거든요. 리드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 방식대로 이리저리 이끄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브리핑을 한 다음에 이 매물 보여주고 저 매물 보여주고 뭐 매번 안내할 때 리드를 하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었던 게 몇 번이나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한 안내라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속이 시원하거든요. 고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던 목적지와 가깝게 얼추 기대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을 안내했던 그 기억이 다 남아요. 무슨 말을 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했었는지, 뭐 어떤 순서로 물건을 보여줬는지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안내가 돼야 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태의 손님들, 무슨 약 올리듯이 반응하는 그런 손님들, 뭐 이런 사람들을 안내할 때는 지금까지 주도권을 제대로 못 쥔 상태로 리드를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안내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게 주도권을 쥐었다는 거는 통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손님을, 상황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도권을 쥐어야 되냐? 쥐는 거는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문제는 이 주도권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A와 B가 있다 치면 먼저 A한테 있다가 또 B한테 갔다가 다시 A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지어라는 소리냐? 손에 쥘 수 있긴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주도권은 마음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주도권을 잡는다는 개념은 물론이고 뭐 주도권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아예 안 갖고 있어가지고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개념이나 관계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주도권을 잡기 쉬워집니다. 대부분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제로인 상태인데 내가 1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도권은 리더로서 그 집단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드하는 게 익숙한 사람, 주도권 개념이 잡혀있는 사람은 주도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도권을 오래 쥘 수 있을까? 또 잠깐 놓친 이 집단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걸 안 뺏기려고 은근히 기싸움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무 악의 없이 갑자기 내한테 주도권이 넘어왔는데 그걸 쥐고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리드를 하려다가 원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런 애들은 이 공격을 해서까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냐면 이걸 뺏기면 리드를 못해요. 내 통제력이 떨어진다고요. 주도권이나 리드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제대로 리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 개념을 10대, 20대 이런 어린데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거나 어릴 때 회장, 반장, 하물며 일진놀이 하면서 자라던 사람들은 크게든 작게든 주도권이라는 거 한번 쥐어봤거든요. 리드를 하려면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을 일부러 반장 선거 같은 데 내보내서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돌려가면서까지도 기어코 감투 하나 씌우고 뭐 회장 선거에 출마시키고 하거든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중개업은 리드하는 직업이라고. 원래 이 직업 자체가 세상 그 어떤 직업보다 리드랑 통제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중개로 돈을 벌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손님들은 우리한테 리드를 당하려고 기꺼이 리드 당할 준비를 하고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본인이 잘 모르는 그런 분야라면 함부로 리드할 생각을 못해요.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손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손님이든 매물주든 일단 만나면 기본적으로 주도권은 제일 먼저 중개인이 내한테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도권을 어떻게 쥐어야 되냐? 제가 이걸 너무 쉬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 손에 쥐어진 상태로
주도권이 쥐어진 상태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손님이 경험이 많든 적든, 중개인이 경험이 많든 적든, 이 주도권 확보 게임의 시작은 중개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아셔야 돼요. 자기가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도권은 마음만 먹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이 잘 풀리고 고객도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안내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아무리 중개인이 법적인 지식이 많든 뭐 바디랭귀지 훈련 같은 게 잘 돼 있어도 이런 게 영향이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이런 겁니다. 손님들은 알고 있어요. 아무튼 둘이 있다가 한 명이 주도권을 놓으면 순간적으로 상황이 멈춥니다. 이 일시정지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A와 B가 있다 치면 둘이 있다가 한 명이 주도권을 놓으면 순간적으로 상황이 일시정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즉 이 상태에서 나머지 한 사람이든 아니면 방금 순간적으로 주도권을 놓은 사람이든 둘 중에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어야지 이 멈춰있던 상황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중개인이 멍 때리고 있다가 상대가 주도권을 놓은지도 모르고 주도권이 자기 손에 넘어온 것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어렵게 넘어온 주도권이 다시 손님한테 가거나 손님도 주도권 개념이 없으면 그 순간에 상황이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놓칠 때마다 손님들은 뭐라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초짜인가?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찝찝하네. 신뢰도에도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죠? 손님이 주도권을 놓치면 그 빨리 눈치채고 잡아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리드를 해야 됩니다. 손님 중에는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는 게 거의 뭐 본업인 사람들도 있고 상가 임차인이라도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발품 한두 번 팔아본 게 아니에요. 발품 팔다 보니까 중개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 경험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손님한테는 주도권 뺏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중개인한테 안내받은 경험이 적은 사람들, 일명 초짜 손님들은 중개인이 주도권을 넘겨주면 이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적으로 중개인한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안내가 쉬워요. 주도권을 질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중개인이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는 이 생각만,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안내가 훨씬 쉬워진다고요. 자신감을 갖고 안내를 해라 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이 주도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중개인이 하자는 대로 별 군말 없이 따라가거든요. 이 당당하다는 게 주도권을 쥐고 리드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자, 만약에 초짜 손님한테 뭐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중개인이 자기 임무를 리드를 해야 된다는 임무를 망각하고 같이 멍 때리고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혼돈에 휩싸이는 거예요. 혼돈. 이 사람들은요, 주도권을 질 줄도 모르고 리드할 줄도 몰라서 결정을 못해요. 우리가 밥을 다 떠먹여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반면에 경험 많은 손님들, 이 사람들 협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일부러 중개인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개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혼란스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주도권이 넘어온 것도 모르고 중개인이 멍 때리거나 도무지 리드할 생각을 못하거나 또 이상하게 리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전속 매물을 가진 게 아닌 이상은 우리한테 중개인을 안 맡깁니다. 아시겠죠? 중개인이 리드를 할 줄 모르면 사실 중개를 하다 보면 수많은 클로징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훑어봐도 클로징 각도가 도저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클로징 타이밍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이 모든 게 신뢰도 작업, 주도권 잡기, 리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주도권이 넘어왔는데도 주도권을 놓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타이밍을 못 보고 지나친다는 거는 중개가 뭔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개가 뭔지 제대로 개념도 안 잡혀 있는데 무슨 중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계약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 상가 보러 오시는 분들은요, 갑자기 어디서 수십억, 수백억이 생겨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분양권부터 주택부터 꾸준히 투자 단계를 밟아서 자산 규모를 키워온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중개인하고 소통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상가시장에 얼쩡거리거든요. 초보인지 베테랑인지 바로 알아요. 원래 조금이라도 안내를 받아본 손님들은 중개인을 경계하고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혹시나 이 닳고 다른 중개인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기라도 하면 정신없이 막 끌려다니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이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보이진 않지만 손님들도 심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험 많은 손님들은. 물론 뭐 발품을 많이 안 팔아본 사람들은 어색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초반 상담에 신경 써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긴장을 풀어주면서 최소한 대화에 주도권을 쥐고 결국은 리드를 잘하기 위해서요. 제가 앞에서 손님은 순간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손님들은 얼음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도권을 순간적으로 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손님이 경험이 많아가지고 중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상황을 리드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발품 팔 때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직면해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지가 주도권을 쥐고 먼저 우리한테 제안을 하거든요. 초보 손님들은 이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반응을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초보 손님이 상황을 리드했다. 그러면 경력 중개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리드해야 할 중개인이 깜깜이 중개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초보한테 리드를 당한 거예요. 어려운 손님이나 쉬운 손님이잖아요. 우리가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런 손님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인상 더럽고 싸가지 없는 손님이 아니라 이렇게 중개인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고 저럴 땐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줄줄이로 깨고 안 잡히는 사람이에요. 협상할 때 제가 찌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부분 찌르면 찔렀다는 그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인데 이게 얕게 찔렀다 깊게 찔렀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찔렀는데도 찌른 느낌 자체가 안 드는 경우가 이런 사람들은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금방 주도권을 쥐고 방향을 다시 잡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리드할 수 있을 때는 클로징이 잘 먹혀요. 그래서 이 주도권하고 리드하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